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김종철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온 오프라인 서점가를 점령하다시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인데요. 매해의 시작과 끝을 이 책과 함께 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공동 집필자인 서울대 권정윤 박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책이 벌써 17년째 나오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연말 서점가를 장식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비결이라고 할까요? 네, 저희 그 트렌드 코리아 책을 발간하는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 제가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된 거는 2015년부터고요. 네. 직접 집필을 하는 공동 저자로 참여한 건 2019년 반부터 해서 올해로 5년차 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책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인데요. 네. 저는 물론 반 정도는 성공에 운이 따른다고 보고요. 네, 또 반 정도는 정말 이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 전부 다 이렇게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트렌드를 궁금해하시는 그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저희 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작년에 그 트렌드로 예측했던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우리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를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작년에 제안드렸던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정말 오늘 밤을 새서도 다 말씀을 못 드릴 만큼 많은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 첫 번째 키워드였던 그 나노 사회라고 하는 것이 네. 올해에도 이제 평균 실종 트렌드로도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이런 트렌드가 점차 다변화되고 삶의 어떤 양태도 다양해지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노라는 게 이제 입자가 이제 잘게 찢어진다 이런 네, 그런 맞습니다. 세분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가 있고 1인 가구가 좀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또 취향도 네. 또 이제 개인의 또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중요시하는 뭐 그런 시대적 흐름이 되면서 이렇게 나노 사회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올해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에서요 가장 적중했던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자연적 삶을 얘기하는 뭐 러스팅 라이프라든가, 네.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자, 네. 뭐 그런 거에 뭐 헬시 플레저 뭐 이런 단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저는 그 10가지 키워드가 다양한 형태로 잘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러스팅 라이프와 헬시 플레저가 조금 전에는 없었던 좀 새로운 가치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사랑받은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러스팅 라이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도시 속 그런 라이프에 좀 방점 찍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이제 TV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연인이다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인기를 끌어왔기 때문에 러스틱 라이프가 과연 하나의 그 키워드로 어떻게 보면 뉴 키워드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러스팅 라이프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어떤 본질적으로 자연을 좋아하는 부분에 기반을 해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그래도 뭐 약간 은퇴하시고 나서 그런 곳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은 조금 도시에서 떨어진 곳을 꺼려한다거나 이런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젊은 친구들도 도시적인 생활을 즐기면서도 그렇게 시골을
스토어를 잠깐 방문하고 촌캉스 같이 조금 더 힙한 문화로 즐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참 달라진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2022년에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봤던 부분은 로코노미라고 할 정도로 로컬이 굉장히 이제 부상을 하면서 네. 유명한 관광지나 뭐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굉장히 소도시, 시골 이런 곳들이 이때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곳들을 찾아가면서 재미를 느끼고 좀 힐링을 받는 그런 트렌드들이 나타난 게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들어가면은 지필 작업을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는지. 아, 네. 그게 궁금하네요. 네, 직접 책을 쓰는 그 집필 작업은 여름부터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해서 트렌드를 도출을 하고 네. 집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트렌드를 도출하기 위한 그 기반 작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이런 것들은 매년, 그러니까 연간 1년 내내 진행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럼 특별히 그 애용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과사전이라고 얘기한다면 A 백과사전을 특별히 많이 이제 이게 제일 좋은 사전이야. 뭐 영어 사전 그러면 이게 제일 설명이 잘 돼 있어. 네. 라는 것처럼 이제 내가 선호하는 뭐 참고서가 됐든 뭐 데이터가 됐든 뭐 이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활용하시는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참 다양한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절대 하나의 데이터만 보고서는 그게 트렌드가 좋은 트렌드를 도출하기가 어렵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주로 보는 점은 여러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 또 현업에 계신 분들로부터 나오는 인사이트,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얻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짚어내는 그런 트렌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키워드 한 10개 정도 뽑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빗 점프, 네. 토끼가 점프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뭐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레빗 점프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것부터요. 일단 저희가 매해 띠동물을 가지고 표제어를 선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가 아무래도 이 불황이다라고 하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더욱 조금 더 도약을 메시지를 담은 그런 희망적인 표제어로 선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용어 10가지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평균 실종 뭐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가장 뭐 인상 깊은 단어라든가 뭐 좀 특이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키워드 평균 실종이 나머지 키워드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전반적이고 배경이 되는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평균 실종이다 그러면은 평균이 없고 왼쪽과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네네. 마치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것처럼 네. 이런 그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평균 실종이라는 게 뭐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런 부자는 뭐 돈을 충분히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적게 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뭐 돈에 있고 없고 그다음에 소비적인 측면도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평균 실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균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이고요. 그게 꼭 양극화만이 아니라 N극화라고 저희가 이름 붙인 정말 N명의 사람이 있으면 저마다 N개의 북극성을 찾아간다라고 할 네. 만큼 다양한 곳으로 분포가 퍼져버리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뿐만 아니라 단극화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의 점으로 다 쏠려버리는 그러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불황일수록 우리가 좀 트렌드를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올해 혹은 내년에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 것인가,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많이 여쭤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 불황일수록 트렌드를 더 잘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뭐 그 평균 실종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불황을 생각하면서 소비자들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쓰고자 하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가치를 짚어줘야지만 이제 지갑을 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스타트업 시장 같은 것들도 그렇죠. 이제 투자금이 많이 있을 때에는 조금 작은 기업들도 미래를 보고 많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위축되는 시장에서는
정말 당장의 미래가 딱 보이는 그런 곳들이 이제 투자를 받는 것처럼 뭔가 정말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정확히 니즈를 짚어주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상품과 서비스들이 정확히 그 소비자에게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신만의 뾰족함을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제시해 주신 그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유독 오피스 빅뱅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면은 특별히 이제 오피스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오피스 빅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내년도 키워드로 꼽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오피스 빅뱅이 오피스라는 이름 때문에 어떤 사무실에서 나타나는 변화, 재택근무나 사무 공간이 뭐 아름답게 변한다거나 이런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도 더 넘어서 이제 아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일에 대한 가치관 혹은 더 나아가서는 노동 시장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그런 빅뱅과 같이 대폭발 수준의 변혁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키워드입니다. 그 이제 책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현상을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참 책을 감명 깊게 읽은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피스 빅뱅 이 상황에서 우리 조직, 회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개인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이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정말 다들 추구하는 직업에서 찾고자 하는 의미도 다르시고 어떤 욕구도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심한 사회 속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생각을 해보고 좀 직면해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또 하나의 주제를 본다면 이제 우리가 그 MZ 세대, MZ 세대가 이제 오피스 빅뱅에서도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 참 이 영어만 쓰니까 참 우리 시청자분들은 죄송하기도 합니다. 디깅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디깅 모멘텀. 네. 그래서 뭔가를 판다, 네. 뭔가 몰두한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 MZ 세대들이 디깅 현상에 이제 주축이 됐다고도 하죠. 자, 그 얼마 2020년인가요? 그때 네. 이제 키워드로 이제 제시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디깅 현상과 디깅 모멘텀과 사실은 현상과 모멘텀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네. 그걸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말씀을 드려보자면 디깅이라고 했던 게 이제 2020년도에 저희가 말씀을 작은 키워드로 이제 넣어서 소 제목처럼 썼었는데요. 네. 그때는 사람들이 참 취미를 깊게 즐기시는구나. 여기서 좀 전문성을 가지시는구나라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붙이게 된 이유는 이게 이제는 그냥 취미 생활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큰 성장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점을 착안을 해서 이제 이것은 개인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 기제다라고 해서 이제 디깅 모멘텀이다라고 키워드를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네, 요즘 이렇게 디깅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의 자아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어떤 기반으로 쓴다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부캐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그게 어떤 자신의 일부분에 일부분에 어떤 국한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자신의 진짜 본 전체성을 거기에 두기까지 하는 식으로 정말 성장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디깅 현상을 직업적인 현상과 그다음에 취미적인 부분하고 좀 묶어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확실히 그 자신의 취미를 통해서 나아가서 덕업일치라고 하죠. 직업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뚜렷이 구분이 되지 않고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에도 두고 저기에도 두고 하는 식으로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세대를 정의할 때, 설명할 때 이제 영어를 많이 쓰는데 네. X세대도 있고 네. MZ세대도 있고 네. 이제 또 알파 세대 뭐 이렇게까지 등장을 했어요. 네. 뭐 연령은 좀 더 낮은 것 같습니다만은 알파 세대도 소비 트렌드로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알파 세대는 지금 한 초등학생 정도 된 친구들이고요. 네. 알파 세대를 주목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친구들이 내년부터는 중학생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네. 중학생이 되면 확실히 자아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네. 사람들이 조금 더 소비자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알파 세대의 부모님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요. 이 부모님이 주로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는 자기 애가 굉장히 큰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녀한테도 쏟는 애정이 참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식스포켓이다라는 말이 있었죠. 이제 이들에게 열리는 주머니가 많다라는 뜻이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그 6개의 주머니를 넘어서서 A포켓이다, 10포켓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까지 이 알파 세대 자녀 한 명에게 쏟는 애정이나 이런 관심 그리고 소비까지도 엄청 커지다 보니까 산업적으로도 이 어린 친구들에게 쏠리는 관심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뭐 관심을 두는 분야라도 있을까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는 게 기본적인 축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이 친구들이 부모님이 마냥 해주는 걸 그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에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좀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직접 돈을 벌면서 소비를 하지는 못해도 이 어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구매력,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관심사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 여가 생활이나 학교 생활 주위 이 반경에서 그 어떤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런 이전 세대와 다른 지점을 좀 살펴보면 어떤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긴다거나 온라인에서의 그 생활과 오프라인에서의 생활을 별로 구분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디지털 경험에 있어서도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파 세대를 아예 그 디지털 세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원래는 이제 흔히 디지털 원주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네. 그랬는데 저는 이 친구들을 스마트 네이티브다라고 부를 정도로 네. 이 친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네이티브보다도 더 나아간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기성세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인덱스 관계라고 하셨어요. 뭐 이렇게 뭔가를 나눈다, 굉장히 세분화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뭐 똑똑한 거는 같은데 뭔가 좀 감성이 없어 보이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덱스 관계를 이제 키워드로 또 제시를 하셨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너무 정의 없는 꼭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전에는 이 SNS나 온라인상에서의 맺는 관계가 조금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를 좀 더 확장시키거나 도와주는 측면의 어떤 소통의 수단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네. 요즘 친구들은 아예 온라인에서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목적 지향적으로 온라인에서 사람을 찾아서 자기가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오프라인 관계보다도 온라인 관계에서 더 본질적인 관계를 찾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또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걸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 SNS라고 해서 뭐 페이스북 친구와 트위터 친구와 인스타 친구가 다 똑같은 친구로 생각되기는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최신 뉴스를 주로 듣는 친구라거나 트위터 친구에서는 뭐 덕질을 주로 같이 하는 친구라거나 이런 식으로 더 그 SNS마다 소통의 수단마다 다 다른 관계를 맺고 목적도 또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인덱스를 붙여서 우리가 나누듯이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다 다르고 소통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중점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잘 이제 활용을 하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다양한 취향들을
어떻게 이제 그 기업 관점에서 좀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한다면요. 네. 이 젊은 친구들이 참 소통의 귀재입니다. 아. 그래서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해서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보면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거를 막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도 그 자신이 좋아하고 애정하고 혹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공유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관계 맺기의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바이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팬슈머라고 하죠. 요즘 소비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더 발전시켜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깊이 파고든다면은 거기서 또 다른 또 우리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회도 뭐 이렇게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이제 계속 질문만 드렸는데 제가 관심 있는 키워드만 혹시 우리 박사님께서 관심 있는 키워드 뭐 인상 깊었던 키워드라고 할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의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키워드는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 이게 조금 사회적인 성격이 있는 키워드라서 산업적으로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나 싶은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기는 한데요. 네. 이게 이제까지 저희가 드렸던 어떤 트렌드 키워드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엄청 밝거나 소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조금 인구 구조적으로 요즘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 측면과 결부되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인 시사점을 던지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게 네버랜드가 뭐 피터팬 같은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지만 마치 내가 어른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은 네. 유아적인 그런 성향을 좀 고집하고 싶으면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버랜드를 좀 더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버랜드 신드롬은 우리가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한 성인이 이제 아이의 그런 예전 모습을 버리고 싶지 않아 하는 부적응 상태를 이룰 때 보통 피터팬 신드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네버랜드 신드롬은 어떤 한 사람의 부적응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마치 피터팬들이 모여서 사는 곳처럼 다들 젊게 나이 들지 않는 모습으로 좀 마치 모험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네버랜드처럼 변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단지 겉모습만 젊어진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하거나 삶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도 정말 젊음을 더 유지하고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다 포괄하는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드셨어도 생각이 젊은 오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 자, 끝으로 이제 많이 바쁘실 텐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독자들한테 궁극적으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 래빗 점프라고 하는 저희 표제어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가 계속 이제 불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제가 만나는 여러 분들도 다들 긴장을 하고 계세요. 내년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잘 준비를 한다면 이게 래빗 점프라고 하는 그 점프가 의미하는 바처럼 내년도에 또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책과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하여간 상당히 인상 깊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2023을 공동 집필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권정은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슈 앤 피플 다음 주에도 화제의 리더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